이제 민주당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죠. 이제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첫 TV 토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가나 했는데 저희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낙연, 추미애 후보 간에 정말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번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손준성 검사를 이렇게 임명한 것은 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몰아붙였고요. 또 추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당 대표가 추윤 갈등으로 몰아서면서 자신의 운신의 폭을 좁혀놨다.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는데 이런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그러니까 다시 또 네거티브 전에 네. 지금 돌입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후보 대상으로 해서 주로 네거티브전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한 손해를 좀 봤다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네거티브전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 이제는 3위를 향해서 네거티브전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근데 이게 과연 보탬이 될까? 본인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뭐 지지세가 조금 이제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니까 저 지지 세력만 다 내 쪽으로 가져오면 내가 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견줄만하다 이 판단을 좀 네.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광경이죠, 실은. 보통은 이제 3위 후보가 2위 후보를 공격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이 빨리 2위로 올라가서 양강 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으로 2위 후보가 3위 후보를 지금 견제를 하는 그것도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저는 이건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보탬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추 장관의 발언이 좀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높은 지금 발언이 하나 또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개별 후보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 차원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역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부분 좀 문제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동의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전체 이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얘기하다가 결국 당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일파만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네. 얘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손준성 검사를 누가 과연 보호했냐, 엄호했냐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전체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유권자들이 볼 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전체 경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낙연 후보도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강점을 계속 강조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대1 토론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뭐 아직은 이제 의혹 수준에 있지만 그 네. 사람을 누가 임명했냐, 왜 그 사람을 보호했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해서 얘기했다라면 더 효율적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생산적인 토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네.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는요. 이낙연 후보도 물론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1차 컷오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득표가 안 나온 이후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다.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 전체 네. 경선에도 이 문제가 과연 도움이 되는 이슈일까? 그 부분에 좀 의문이고요. 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도 했죠.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네거티브 전략 본인뿐 아니라 당에도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공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저희는 또 이 발언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왜 임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유임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의 로비가 있었고
당과 청와대에서 엄호를 했다라고 거의 폭로 수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곧장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엄호 세력이 있었다니 누군지 당장 밝혀라라고 나섰는데 이 부분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 네. 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슈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지 추미애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른 후보들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거티브가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여측 인사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 마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엄호했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가 가까운 사이고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니까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 여당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고리마저도 끊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장관 때 임명된 사람이고 여권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유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로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의 물론 손준성 검사는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고발장 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더 끊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이게 여권한테는 공격 포인트 하나를 잃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자체가 네. 저는 양측으로 다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즉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면 결국 민주당 내의 비판이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본인이 그 고발장 사주 의혹과 연관성이 없다는 걸 더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사람이 어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정말 잘못 발언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임명한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유임을 요구하는 당과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들여다봐야 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수석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하지만 경선 국면 또한 대선 본선 국면이 치열해지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라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그 역공작 논란으로 또 번질 겁니다. 역공작이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손준성을 동원해서 일부러 이런 작전 펼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마 분명히 야당 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그 후보의 얘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손준성은 청와대 사람이고 여당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진보 지지층에서 이 손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빨리 이게 지금 관련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 반전이 돼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는 포인트를 하나 더 제공해주는 그런 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손 검사는 원래 저쪽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광범위하게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또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러니까 추 장관에게 그런 식으로 외압 아닌 인사와 관련한 외압이 좀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또 다른 또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이 좀 갈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예. 그렇군요. 자, 추미애 후보 어제 이제 그 당의 세력이 누구였는지 밝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당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을 가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악재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역공작을 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라는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넘어서 사실은 또 각 당내 캠프 측에서까지 갈등의 하나의 또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경선 과정 또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선을 가르는 변수로까지 발전이 될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요. 네. 최초에 초심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 제기하는 이슈는 그거 아닙니까? 윤 총장이 이제 선거 총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윤 전 총장 관련 부분이 명확하게 어찌 됐건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듯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수처 수사도 보면 이 고발장도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누군가가 작성한 것 같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뭐 자의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손준성 검사하고 윤 전 총장 간에 뭔가 오간 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녹취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꼼꼼하게 쓴 업무 일지가 나온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논란은 다른 쪽으로 지금 자꾸 지금 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만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도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결정적인 거를 지금 그때도 못 내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징계하는데도 사실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원래 중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 이번도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의혹은 잔뜩 제기가 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네. 스모킹건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방어전을 더 확실하게, 방어 논리를 구축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근에 사실 이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좀 하락 국면을 보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어떤 진실 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정쟁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경우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공수처의 수사, 네. 그리고 이제 대검의 또 법무부의 감찰 내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의 직접적인 지시 관계는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가 네. 없으면. 네. 근데 만약에요, 손준성 검사가 그걸 만들었고, 지금은 손준성 검사는 만들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만들었고 김웅원에게 전달됐고 그게 당에게 전달됐다는 게 연결고리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마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윤석열 네.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 안 하고,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가 전혀 보고도 안 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볼 때,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볼 때는 검찰에서 저런 행동을 했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랄까요, 데미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제 충격이랄까, 이런 부분을 네.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윤석열 후보와 연결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지시를 했던, 본인이 만들었던, 이걸 전달했다는 게 확인만 돼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건 그게 과연 확인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고, 저는 수사나 이제 감찰을 통해서 그게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확인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공격하는 쪽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 연결고가 확인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공수처의 수사 결과 또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그 결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